전 세계 수천억짜리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콘텐츠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서진의 달라 달라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공개했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나영석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PD가 실제로 카메라를 들기도 하고 방송국의 장비가 아니라 유튜브 장비로 촬영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지금 유튜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파헤쳐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서진의 달라달라 에피소드 1 화를 봤을 때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올라온다고?' 사실 넷플릭스 하면 가장 먼저 오징어 게임이나 수백억짜리의 제작비가 들어간 블록버스터 영화, 엊그제 공개된 성난 사람들, 이런 드라마가 떠오르는데요. 근데 이서진의 달라 달라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촬영하는 스텝이 유튜브용 카메라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 DJI에서 나온 그 오즈모 포켓이라는 카메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연히 조명은 없었고요. 그리고 편집도 아니면 디자인으로 통일된, 사실 편집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막을 골라야 할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품이 덜 들어갔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편집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튜브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도 넷플릭스의 퀄리티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이라는 거는 출연자가 굉장히 좋게 보여야 되거든요.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미지로 보일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연예인인데요. 이번에 제가 이서진 배우를 보면서 이제는 이 배우들도 기존과는 다르게 진짜 본인을 좀 드러내는 데 있어서 거리낌 없는, 그리고 보는 사람들의 눈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배우의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깐깐하고 까칠한 그런 남자처럼 이서진 씨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현실에서 만난다면 결코 친해지고 싶지만은 않은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런 이서진이라는 캐릭터가 한편으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사람한테 열광하지 않잖아요. 본인과 비슷한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든지, 이서진 씨가 배우이기 때문에 카메라 마사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예능에 나온 이서진 씨는 이 카메라를 의식한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시청자들한테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실제 내 주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느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정제된 영상, 뭔가 완벽하게 편집된 영상, 그런 것보다 날 것의 영상이 좀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본인의 솔직함과 진정성이 묻어나 있는 그런 채널들,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이제는 더 각광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공개가 됐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번째 느낀 점은 개인적으로 좀 제일 충격적이었던 장면이기도 해요. 이 나영석 PD라는 사람은 이 지상파 공채 PD로 출발해서 TVN 굉장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 역할이 세분화돼 있단 말이에요. PD는 연출을 하는 것이고, 뭐 촬영 기사가 따로 있으니까 촬영 기사가 촬영을 하고, 조명 기사가 조명을 치고, 또 편집자도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컷 편집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막만 넣는 사람도 있고, CG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형 방송국의 구조인데요. 그래서 나영석 PD는 사실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겁니다. 근데 카메라의 지식이 필요 없는 그 소형 카메라, 유튜브용 카메라를 직접 들고 있더라고요.
녹화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노출 값을 세팅할 필요도 없고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을 세팅하지 않아도 소형 카메라는 자동으로 다 이 환경에 맞게 이 자동으로 딱 세팅이 되거든요.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제 이서진 배우를 찍기도 하고 본인을 찍기도 하고 주변의 풍경들을 찍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나영석 PD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 정도의 사실 그런 급의 PD는 아니잖아요. 뭐 1박 2 일부터 해서 뭐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 윤식당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예능을 판을 바꾼 사람인데 이 수백 명의 스태프를 지휘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아 넷플릭스도 이 유튜브의 트렌드를 따라가는구나.'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프로그램 자체의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사람도 줄이고 장비도 간소화해서 제작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예산을. 유튜브에서 1인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예산이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넷플릭스는 정말 이 예산이 있는 대기업인데 이렇게 일부러 날 것을 선택한 것은 이 분명히 이 전략적이라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나영석 PD가 이 예능의 판을 계속 주도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 콘텐츠 제작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공식을 만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무거운 시스템이 아니라 극도로 효율화된 구조를 증명을 한 거죠. 이게 맞다는 거를. 한편으로는 또 이 제작자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지금까지의 콘텐츠 산업의 구조는 이 출연자를 내세우고 제작자는 뒤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철저하게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왜 생겼냐면 이 방송이라는 시스템이 그걸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이 커다란 TV에 방영을 하려면은 당연히 화질도 좋아야 되고 그림도 예뻐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개인의 맞춤화된 시대잖아요. 유튜브라는 콘텐츠를 물론 TV에서도 보지만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모바일로 시청을 하기 때문에 그리 좋은 카메라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 제작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작자와 출연자를 분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고 나영석 PD는 그거를 이 이서진의 달라달라라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본인이 예능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졌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유튜브 채널이 있죠. 채널 15야라는 그 채널에서 본인이 어쨌든 예능인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나영석 PD가 이제 제작자라기보다는 인플루언서로서 뭔가 더 큰 역할을 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 PD라는 정체성보다는 이 예능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사실 업계에서 다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퀄리티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날 것은 아마추어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서진의 달라달라를 보면서 더 확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퀄리티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경쟁은 진정성 경쟁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준비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는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걸 그냥 카메라 앞에서 꺼내면 됩니다. 그게 콘텐츠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작자 뒤에 숨지 마세요. 제작자가 뭔가를 많이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마시고 대표님의 관점을 먼저 앞세우세요. 그리고 제작자와 토론을 해서 납득이 되면 그때 하시는 겁니다. 나영석 PD가 카메라 앞에 나온 것처럼요. 대표님이 직접 말하는 거가 그 콘텐츠의 강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버벅여도 괜찮습니다.
뭐 자막 오타 한 번 나면 어때요? 오타 하나 정도 나도 괜찮고요. 근데 그게 시청자한테는 어쩌면 이 가공되지 않고 날 것처럼 보이거든요. 시대가 원하는 거는 더 좋은 콘텐츠가 아니라 정말 무언가에 찐인 사람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불편하시거나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환영하고요. 댓글에 그 반박 내용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전혀 안 오시고 막막하신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무료로 제가 좀 상담을 해 드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콘텐츠를 좀 진행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 관점이나 저의 노하우를 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 눌러 주시고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